어떤 종목에 투자할지 늘 고민이신가요? 수익을 내고 나서 다음은 또 무엇을 사야 할지 막막하셨죠? 이제 그런 투자 고민 머니케어 뉴스가 해결해 드립니다. 회원들과 함께 스윙,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종목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가는 머니케어 뉴스. 정말 좋습니다. 머니케어 스쿨 회원을 위한 매수 시점, 시황 체크, 오프라인 미팅, 실시간 브리핑. 서비스를 통해 만족스러운 투자 경험을 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전 투자에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는 머니케어 뉴스 일부 공략주 체크 앤 스터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바라보는 눈, 저는 또 이번에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방 내려갈 때 우리가 양봉 보고 대기해주면 된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연속으로 양봉이 뜬 그 자리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도 외국인 매수는 강하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막 서둘러서 무엇을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여러분들도 소소하게 이제 우리가 이제 수익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현금이 좀 부족하다 느끼시면 현금화 시켜주세요. 그거 괜찮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에 수익을 또 만들어내면 되는 것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절대 잊지 마시고, 저 같은 경우는 현금량이 거의 40% 정도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가능은 하지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또 그렇지 않은 분들 분명히 있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해도 제가 지난주에도 한 번 만나봤는데 방송은 안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언젠간 그것도 문제가 분명히 될 거다, 이렇게 저 생각이 드는데 꼭 봐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의 커뮤니케이션을 충분히 하는 과정 속에 서로 노력이죠. 저도 노력을 하고 여러분들도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냥 월가에 대한 생각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최근에 보면 조정을 좀 할 수 있는, 받는 이유가 뭘까라고 한다 그러면, 야, 더 먹을 게 별로 없잖아,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좀 오버슈팅한 부분이 있잖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털고 가야 되는 그런 분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다루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색깔을 금방 변하게 마련이거든요. 자, 그걸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빌미는 뭘까요? 예, 결과적으로는 뭐 버블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저는 금리 부분에서 지금 금리 동결 부분, 그런 부분들을 하고요. 단기 유동성 자금들이 잘 돌아가고 있지 않는 부분들. 그러니까 불편하잖아요. 불편하고 나면 뭐 하겠어요? 현금 마련하는 것이 기본적인 이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큰 틀에서 바라보고 나서 그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나면 다시 뭐 하겠어요? 돈 벌 일이 뭐 있나?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면서 다시 한번 또 공격적 앞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올해 같은 경우는 뭐 글쎄요, 충분히 아마 월가나 아니면 우리 증권가, 펀드 매니저, 모든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수익은 대부분 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관심이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북클로징도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그 부분 충분히 고려하셔서 우리가 또 진행을 하면서 밸런스 맞춰 나가면 된다. 다만 지금 최근에 제가 보는 과정 속에서 보면, 야,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에 위치한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자, 오늘도 그런 종목들을 한번 이야기 드려볼 텐데,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우리가 모니터링 종목을 상당히 많이 쌓아놨어요. 그것들 한 번씩 다시 이야기해 가면서 여러분들도 한 번씩 클릭을 해보시면, 과거에 우리가 이 부분을 충분히 이야기했던 종목들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다시 또 원점으로 내려와 있는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 체크해 보면서 또 우리가 마음을 또 다스리면서 또, 야, 저렇게 됐네 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다시 또 기운이 나실 거다, 이렇게 생각이 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늘상 저는 시장을 바라볼 때 장이 안 좋아지면 또 그러려니 하면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기다려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중 확대할 건 계속 비중이 확대해 가면서 시장이 딱 턴어라운드 하는 그 시점에서 또 즐겨 나갈 수 있는 것들을 노력해 나가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면서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4천을 절대 넘기지 않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점을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뭐 시장에서는 4천 이상 올라갔으면 좋겠니라고 하지만, 이게 미 잡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아, 4천 이하에서 지금 움직이는 주간이구나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 높이 4천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다, 이렇게 막 기대하고, 기대 심리가 크면 실망 심리도 훨씬 더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올라갈 만한 종목들을 낮은 구간, 지수가 낮아졌다는 건 그만큼 전체적으로 뭐합니까? 예. 근데 가만히 한번 살펴보시면 어떤 것들이 하락을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동안에 주도주들이 많이 하락을 했지만, 거기서 다시 한번 또 업사이드 올라갈 수 있는 것들, 그것들을 우리가 유심하게 살펴보는 그런 주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모니터하고 있는 종목들도 아마 거기에 해당이 되는 종목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런 내용들 한번 보면 제가 삼성전자는 우리 이미 포트폴리오에 있으니까 그거는 뭐 그러려니 우리가 드리블해서 가면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메모리 가격이 60% 이상 상승을 했잖아요. 삼성전자 실적이 어마무시하게 좋아질 것은 누가 봐도 뻔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을 나중에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바로 실적이다. 결국은 시장이 조정을 받다가 귀결하는 곳이 어디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실적은 우리가 배신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점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 보고 있고요. 관련된 거, 리노공업, 원익퀴시도 한번 살펴보세요. 엄청나게 주가가 내려왔습니다. 자, RF 모트리얼즈 같은 경우는 내년도 또 엔비디아의 거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 성장률이 100% 이상 나오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조정을 받으면 당연히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도 접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유한양행, 바이오 제약 중에서 유한양이 지금 최근에 보면 아직 오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주가 위치가 조금 마음에 들진 않아요. 물론 다 체크하다 보면 우리가 빨리 사야 될 때도 있긴 하지만 현재까지 계속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한국카본 오늘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HD현대마력 솔루션도 오늘 차트 보면서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S 일진전기. LS 같은 경우 최근에 보면 호반그룹이 좀 매물이 좀 내놓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 그것도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자회사를 또 상장하는 준비가 있는데 좀 트러블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조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시간 지나면 또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다 잊어버립니다. 맨 밑에 있다는 자회사들이 항상 실적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도 적당한 위치에 도달되면 우리가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되는 종목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로봇 관련된 건 이제 CES가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한 번 정도 우리가 바람이 불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최근에 저희가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를 좀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비중 20%에 오늘 평단 조절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비중 40%까지는 조금 올라가는 그런 좀 생각을 해두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뭐 SBB테크는 갑자기 상한가 치고 난리 치는데 뭐 그거 아니어도 지금 로보티즈 클럽은 SPG 이런 쪽에서 또 우리가 포지션 한두 개 또 잡아주면 또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전고체 관련된 것은 이번에는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좀 해보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그거는 종목이 조금 가볍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하는 것이 좀 편해 보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IS, 코인테크, 신상에스티도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고 있는 내용들이다라는 것들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되시면 한번 차트 한번 쭉 챙겨보시면서 아, 저 정도 위치에 와 있구나라는 것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리뷰할 종목들 중에 하나가 리노공업이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너무너무 잘하는 기업이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요거 저 않습니까? 요거 리노핀하고요. 테스트 섭격 부분에서 크게 또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시장에서 테스트 섭격 관련된 부분에서는 뭐 리노공업하고 ISC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성장성은 상당히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조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정은 조정대로 기다리면서 우리가 봐줘야 되는 것들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내년도도 실적이 상당히 좋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EPS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아 무난하구나라는 것도 일단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올해 전체적으로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올해 만약에 이런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0만 원에서 20만 원 같다라고 하면 절반 정도는 토해놓는 자리, 그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일 겁니다. 그런 의미로도 여러분들이 기다려 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해요. 조정 받을 땐 그 정도 맞아줘야지 다시 한번 더 주가가 올라가면서 레벨업 할 수 있는 내용들이 형성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 한번 체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조정을 받아도 크게 우리가 뭐라고 할 내용이 별로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여기 3분기하고 4분기 넘어가는 매출과 영업 이걸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최근에 보면 주가가 오른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통상 동사 같은 경우는 3분기하고 한 1분기 이 구간이 상당히 좀 실적이 좀 빠지는 부분이 발생이 돼요. 전체적으로 1년으로 보면. 그리고 나서 보통 보면 어떤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보면 2분기 실적부터 상당히 개선되는 그런 내용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도 항상 우리가 좀 고려를 하고 투자하는 포인트를 잡아갈 때는 글쎄요 1월 한 15일에서 부정 요 사이 정도의 포지션 잡아놓으면 크게 무리수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도 저희가 리노공업을 거래를 했는데 작년이 아니군요. 또 올해죠. 올해 같은 경우도 연초에 좀 거래를 한 번 하고 그 후로는 저희가 리노공업에도 별로 거래를 하진 않았어요. 다른 거 뭐 ISC나 뭐 다른 것들을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그 사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사유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체크해 주시면 아주 심플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4분기 실적이 조금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제 3분기 피크 찍고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여기 어딘가에 정점이 생기겠죠? 그래서 거기서 다시 도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포인트 잡고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 조정은 제대로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어떻게 주가가 움직였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바로 여기 이 정도 자리라고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4만 원에서 올라올 때 대략 보면 한 6만 원 이 정도까지 올라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저는 만 원은 토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실적이 그렇게 뭐 빠지냐 안 빠지냐. 실제로 그래서 그 정도 상황 정도는 충분히 조정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4분기 실적도 그러니까 3쿼터 대비해서 마이너스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영향은 분명히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열심히 여러분들께서 에너지를 쏟고 계시지만 저도 이 종목이 좋은 건 알아요. 그런데 이 종목이 우리가 공략해야 될 시점은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한 5만 1천 원 구간에서 시작을 해서 모니터 시작해서 한 4만 7천 원 이 정도 사이에서 우리가 공략을 해주고 1분기 때 기다려주는 것 요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뭐 회원님들 같은 경우는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충분히 이해하셔서 그 위에서 막 놀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말이 되지 않아요. 왜? 아니, 3분기보다 그러니까 2분기, 3분기, 4분기 내려오면 계속 실적이 빠지고 있잖아요. QOQ로. 이런 것들이 주가가 다시 한번 업사이드로 올라간다. 그거는 실제로 보면 어떻게, 쇼스키징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 거기서 꼬이면 안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혹시 이런 거 보고 계신 분 분명히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드는데 내용은 내용이고 숫자는 숫자예요. 저도 숫자를 기반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 부분 생각하시면서 보셔야 되는 자리는 바로 이 자리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럼 넉넉하게 보면 어느 정도 자리냐라고 생각하면 4만 8천 원 이 정도 자리 정도까지는 와야지 우리가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공략을 해줄 수 있는 것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에서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과 매일 3시 소셜미디어를 통한 하루의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더 다양한 내용으로 투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머니케어 스쿨 회원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뭐 리노공업 같은 거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월 15일에서 2월 10일 사이 그 정도 구간에서 날을 좀 찾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HD 현대마린 솔루션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계속해서 성장을 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잘 알 것일 것 같아요. 제가 이건 연초에도 이야기 드렸고 예상대로도 쭉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럼 내년도는 어떻게 될 것 같으냐라는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숫자를 보시면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그럼 지난해보다 어떻습니까? PQ가 다 늘어나고 있는데 주가는 어떻게 돼요?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다시 어떻게 돼요? 턴어라운드 할 자리가 오겠습니까? 예,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업이익률도 계속해서 업사이드로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영업이익률이 지금 19%뭐 이 정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밸류에이션 얼마나 봐줘야 될 것 같으세요? 예, 작년보다는 좀 더 높게 봐주시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2025년도 연초에 여러분들하고 이거 방송하면서 이야기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요거는 목표가 한 27만 원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맥스. 근데 우리 이제 보수적으로 봐서 한 25만 원 이 정도 보면서 거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제가 아마 방송에서 이야기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당시 4월달 같은 경우는 매크로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현금화 시켜주는 바람에 이 동종목을 갖다 포트폴리오에서 빼버리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수치까지 왔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여러분 오늘 월요일이라서 그런지 제가 좀 발음이 시원치 않을 겁니다. 자, 그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 주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아, 이게 한 며칠 쉬고 나면요, 발음이 잘 안 되고 혀가 잘 안 돌아가는 그런 현상들도 조금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동종목 같은 경우는 26만 원까지 도달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도달된 위치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실제로는 우리가 피크점 계산한 거 그 당시에 우리가 12개월 포워드로 계산을 할 때는 야 내년도 한 1분기쯤 정도 되면 한 2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사이 갈 것 같아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이 실제로는 한 세 분기, 한 분기 정도 일찍 도달된, 세 달 정도 일찍 도달된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조정을 갖다 받으면 또 이렇게 받아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내년도 가이던스가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될 겁니다. 올해보단 적어도 15% 이상 업사이드니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내년도 같은 경우 한 28만 원 정도까지 우리가 봐주고 갈 수 있는 내용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도 수주장고는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렸어요. 이미 올해 4, 5월달 됐을 때 이미 1년, 2년치에 대한 수주장고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확보해 가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얼마나 또 우리가 떨어지면 될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경험치로만 이야기 드려보면 우리가 스타트한 자리가 이 정도 라인이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그 당시 우리가 처음에 매수한 자리도 15만 8천 원이었습니다. 기억이 제가 나는데요. 여러분들 나시는지 안 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16에서 26이면 10만 원 정도잖아요. 여러분, 그럼 얼마 정도 빼주면 돼? 한 5만 원만 빼주십시다. 근데 충분히 왔습니까? 현재 자리까지? 예, 온 거예요. 기본적인 조정은 충분히 온 자리까지는 왔고요. 여기가 지지선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저는 한 19만 원 이 정도 자리부터 여러분들 이 종목 같은 경우 봐줘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28만 원 정도까지 볼 수 있는 그런 포워드를 보고 이렇게 해서 즐겨 나가시는 쪽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 동종목이 주가 조정받은 사유는 단기적으로 목표가대로 도달이 됐어요. 그러니까 차익물이 나온 것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약간 이렇게 PER 밸류에이션을 줄 때 여러분 최고 25, 뭐 낮게는 15 이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지금은 낮은 구간의 쪽에서 기다려주는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는 게 맞게요. 그렇죠? 지금은 상단을 보고 달릴 때입니까? 그렇죠. 유동성이 그만큼 받쳐주지 않고 투자 심리가 그만큼 받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밴드로 보게 되면 하단 쪽에 위치했을 때 공략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18만 원과 19만 원, 이 정도 사이 정도가 밸류에이션 하단 부분이 시작되는 부분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쪽으로 들어오잖아요. 완전 저밸류에이션이에요. 왜냐면 지금까지 성장한 걸 다 까먹은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그러니까 220일 라인 아래쪽으로 들어올 땐 여러분 스트롱 바이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9만 원 이때부터 분할 매수를 하방을 열어두고 진행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공감이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HD 현대마린 엔진도 그렇고 HD 현대마린 솔루션 둘 다 그런 개념을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HD 현대마린 엔진 같은 경우는 지금 위치가 약간 애매모호한 위치에 있어요. 좀 더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한국가본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난달에 이 뭐 동성 하이텍 수익 내고는 계속 같은 업종이니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동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와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 종목 같은 경우 스타트 라인이 얼마였기 때문에 예, 바로 저쪽 10,000원짜리였거든요. 그러니까 15,000원 정도는 충분히 털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25,000원 저 언더까지 내려와 줘야 되는 거 맞습니까? 예, 그렇게 보시고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같은 위치에요. 똑같은 위치라고 좀 볼 수가 있겠어서 220일 라인을 한번 보시면서 좀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근처 어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당연히 매크로가 좀 받쳐줄 때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또 이것도 올라갈 때 또 시원하게 올라가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원래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제가 항상 이야기 드렸잖아요.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다. 동성 화이텍보다 훨씬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인기가 많다. 그래서 그 부분 털어주고 있는 거라서 그렇게 무리수가 있는 조정이었냐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 와도 여러분 PER 밸류에이션으로다가 그렇게 낮은 자리는 아니다. 정상적인 자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이는 자리가 바로 요 구간 여기가 스타트 라인이었거든요. 여기서 조정받고 치고 올라갈 때 노브레이크를 달린 자리 이 자리예요. 그러면 이 자리 정도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동종목 같은 경우는 25,000원 이하에서 어디요? 여기 22,500원 이 자리가 첫 번째 공략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체크해 주시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RF 머티리얼즈입니다. 여러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엔비디아 거래가 있고 YY 대비해서 100% 이상 성장하는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으나 최근에 보면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죠. 보통 일반적으로 올라오게 되면 터진 자리가 이 자리 아니겠어요? 여기에 14,000원짜리 있잖아요. 분명히 이 자리까지 올 것 같아요. 지금 매크로 안 좋을 때 이런 자리까지 오게 되어져 있는 거니까 서둘러 가실 필요는 없고 일단 저기 60일 라인 아래쪽으로 들어오는 자리, 저 자리가 지금은 우리가 모니터링 해야 되는 자리로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우리가 사줘야 되는 종목이면 틀림이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심태 최근에 저희가 56,800원에 10%또 트레이딩 바이로 좀 진행이 되는데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이쪽 관련된 부분은 성장하고 있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 다음에 2026년도 가이던스가 좋아서 이게 주가가 많이 오른 거거든요. 저는 RF 머티리얼즈랑 같은 이치로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서둘러서 이걸 평단 조절을 해야 되냐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외국인 기관 수급이 들어오는 그 자리부터 우리 같이 편승을 해주면 되니까, 일단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비중 30%까지 가는데, 일단 10% 편입하는 자리가
그런 자리이어야 된다. 수급이 들어오는 자리에서 잡을 거고요. 그리고 나서 추이 보면서 다시 한번 또 평단 조절을 해가지고 저희가 뭐 충분히 제 생각엔 지금 정도 상황이면은 뭐 제가 5만 원 이하로 맞출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예. 그래서 어차피 좋은 건 아니까. 그리고 최근에 보면 전환사채 물량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일정 부분 여기 요 부분은 좀 개인적으로는 지금 요 부분은 좀 삭제하고 봐야 되지 않나 이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매크로가 좋을 때는 저 자리에서 보통 튀어 올라가요. 그런데 지금 매크로가 깨졌으니까 저 아래쪽에서 우리가 좀 잡아주는 것이 그렇게 정상적인 분석으로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뭐 저도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겠죠.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기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 자리, 그 자리가 중요할 것 같아요. 뭐 과거에 발행했던 금액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낮은 자리에서 발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될 건 없고요. 다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저기서부터 이제 단기 차익명도 나오고 현재 매크로 돌아가는 상황도 보고 목표가 이런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아마 그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보게 되면 동사의 그 12개월 포워드 목표가가요. 저기 전 5점 정도예요. 그래서 그 정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니까 조금 더 내려봐야 돼요. 그러니까 한 2만 원 이상은 좀 빠져줘야 되는데 지금 2만 원 정도는 빠져갔거든요. 조금 더 아래쪽에 내려가면 제가 볼 땐 매수가 잡혀 들어오지 않을까. 적어도 이런 것들이죠. 고점 대비해서 30% 이상 갭이 벌어지는 그런 자리 쪽에서 수급이 들어올 때가 우리가 공략해야 되는 자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산을 좀 해봤죠. 그래서 2만 원 이하로 그냥 낮추는 거로 지금 우리가 14,000원 정도 낮은 구간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한 4,000원 정도 평단은 더 낮춰주고 가면 충분히 경쟁력 있게 또 승부를 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 수가 있겠습니다. 동종목은요, 길게 가 빠르게 다가오면 아마 1월 달일 거고요. 좀 길게 본다라고 생각하면은 한 3월 말 이 정도까지 가면서 충분히 승부수가 나오는 그런 종목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요. 조정은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또 다음에 턴어라운드 하는 과정이 다시 리바운딩 하는 과정 속에서 충분히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다. 우리가 오늘 보여드리는 종목 말고도요. 기존에 우리가 포트폴리오로 보유하고 있는 것들도 같은 위치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때로는 시간을 주면서 잘 드립을 해주는 거 이거 중요하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럴 거예요. 처음에 뭐 보통 10%, 20% 비중 같은 것들 대체적으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대부분 조정을 받았으니까 평단을 우리가 낮추기 위해서 뭐 합니까? 비중을 20에서 뭐 40, 50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건 때는 어떻게 올라올 때 수익이 크게 터질 때는 상당히 또 수익 금액이 상당히 커지는 겁니다. 이제 수익률 승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점 잘 참고해 주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부 시간에 만나 뵐게요. 케이먼이었습니다. 개장부터 마감까지 실시간 포트폴리오 종목 브리핑을 통해 매수 포인트, 비중 관리, 순환 매매 전략을 제공하며 월간 및 분기별 복리 수익 효과와 위험 관리까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혼자 주식 투자하기 어렵다고 느끼시나요? 자산 증식을 위한 전략적인 투자를 원하시나요? 변동성이 강한 주식 시장에서 케어맨 클럽 회원으로 함께 하신다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먼 길을 갈 때 좋은 친구가 필요하듯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머니케어 뉴스가 함께 하겠습니다.